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컨퍼런스 결승 서부 4차전이 있었습니다. 2대2가 되느냐 3대1이 되느냐 기로에 놓인 한 판이었는데 제가 오늘 중계하고 왔습니다만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이 게임 리뷰를 하고요. 끝에는 제가 빨간 펜을 통해서 양팀이 어떤 전술을 썼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투펀치 대결에서 완승을 따낸 OKC입니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포함해서 대부분의 주력 선수들이 부진에 빠지면서 OKC가 3차전 무려 42점 차 대패를 떠안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운명의 4차전 1, 2옵션의 완벽한 부활이 있었고요. 반면 미네소타는 핵심 자원들의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벤치 자원들이 맹활약을 했습니다만 주전들이 전부 다 제 몫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OKC 2점차 승리를 따내면서 파이널 진출까지 딱 1승만 앞두게 됐습니다. OKC의 원투펀치 도합 74점, 미네소타의 원투펀치 도합 21득점.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죠. 결국 미네소타의 벤치, 그 다음에 롤플레이어들이 어마어마하게 활약을 했습니다만 에드워즈와 랜들이 결국 너무 큰 삽질을 했습니다. 길저스 알렉산더 오늘 40분 뛰면서 40점, 9리바운드, 10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고요. 그리고 제이덥 오늘 39분 뛰면서 34득점, 그리고 3리바운드, 5어시스트, 3스틸, 팔이 긴 선수인데 스틸에도 굉장히 능하고요. 야투가 54.2%, 도리어 야투의 효율은 길저스 알렉산더보다 더 좋았습니다. 자, 미네소타는 오늘 에드워즈가 41분 뛰면서 16득점, 4리바운드, 6어시스트, 필드골 5개 성공, 3점 1개 성공. 줄리어스 랜들 오늘 코빼기도 안 보였죠. 28분 뛰면서 5득점, 7리바, 3어시, 1스틸, 필드골 단 1개 성공. 너무너무 부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앤트맨의 4차전 이후의 인터뷰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였습니다. 나는 오늘 올바른 플레이를 펼쳤다. 그래서 전혀 부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Not at all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썼더라고요. 내가 충분한 슛 기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없다. 제가 봤을 때 약간 정신승리성의 인터뷰가 아닐까 싶은데 어쩔 때는 저런 스웩이 멋있을 수 있지만 자, 이런 절체절명의 1대2로 밀리고 있는 홈 경기에서 야투를 13개밖에 던지지 못했다? 본인이 적극적이지 못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어시스트가 많았냐? 그렇지 않았고요. 2점 야투 6개, 3점 야투 7개. 그런데 3점 야투 성공 1개. 부진했죠. 그런데 이걸 충분하게 슛 기회를 던지지 못했고 나는 올바른 방식으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전혀 부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별로입니다. 앤트맨이 입을 터는 거에 비해서 무언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경기를 좀 압도하는 그런 힘은 떨어지는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직 젊긴 합니다만. 자, 전반까지 65대 57로 OKC가 앞서갔죠. 하지만 후반 들어서 거센 추격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클러치 상황에서 돋보인 팀 수비, 그리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자유투 능력, 또 셰이가 상대 선수 가랑이 사이로 준 패스를 제이덥이 3점으로 넣는 장면들, 챗 홈그랜의 멋진 블락, 이 모든 것들이 결합돼서 시리즈 3승째를 따냈습니다. OKC의 벤치가 27점, 미네소타의 벤치가 64점이에요. 켄니치 윌리엄스, 카루소, 아이자이아 조, 케이슨 월라스가 미네소타 벤치에 비해서 훨씬 열세였습니다. 반대로 미네소타 벤치는 나즈 리드가 11점, 디빈첸조와 니킬 알렉산더 워커가 무려 44점을 합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이 3점 10개를 집어넣었는데 졌어요. 결국 미네소타는 변수가 벤치 쪽에서 긍정적으로 터졌지만 원투펀치가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결국 패했고 OKC 같은 경우에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총 4패가 있었죠. 그런데 2라운드에서 덴버 너게츠를 상대로 7차전까지 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 번도 연패가 없었어요. 여기에 정규 시즌 때도 2연패가 딱 2번이었습니다. 3연패 이상 한 번도 없었고요. 11월에 있었던 2연패를 제외하면 4월에 있었던 2연패는 주전들 빼면서 그냥 놀면서 뛰었던 경기였어요. 즉 이번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2연패가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KC가 오늘 경기에서도 지난 경기보다 훨씬 더 나아진 게임 플랜, 그리고 부진했던 길저스 알렉산더, 제이덥의 각성, 챗 홈그랜의 활약, 자,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이게 진짜 평균 연령이 25살도 채 되지 않는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은 것 같은 그런 노련미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썬더의 가장 큰 강점, 연패가 없다는 거죠. 자, 줄리어스 랜들, 뉴욕 닉스 시절 때 이 플레이오프 퍼포먼스가 진짜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미네소타로 와서 1라운드, 2라운드에서 랜들은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죠.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 결승 들어서는 4경기 내내 기복이 심합니다. 2라운드에서 선보인 위력이 완전 감소했는데, 일단 2025 플레이오프 라운드별 기록을 살펴보면 1라운드 레이커스를 맞아선 친정이었잖아요. 저승사자였습니다. 5경기 38분 뛰면서 리바운드 개수는 평소에 비해 적었지만 22.6득점, 여기에 3점이 39.3%, 또 줄리어스 랜들이 잘하는 백다운, 그 다음에 등으로 상대 수비를 느끼면서 더블팀 오지 않으면 분리볼, 더블팀 오면 빼주기, 그 다음에 3점 라인 바깥에서 치고 들어가기, 엘보우 터치, 그 다음에 또 하이포스트에서 관제탑 역할, 모든 역할들을 잘 해냈어요. 2라운드 골든스테이트를 상대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7.6분 뛰면서 레이커스 때보다 오히려 득점이 늘었죠. 25.2득점, 6.6리바, 7.4어시스트. 미스터 에브리싱이었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이 무슨 얘기를 했냐? 내가 플레이오프에서 32개, 33개 시리즈를 치러봤는데 매치업 10세를 느낀 건 파스칼 시아캄, 그리고 이번에 줄리어스 랜들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필드골 53.3%. 3점은 떨어졌지만 오히려 필드골이 더 올랐다는 건 2점 야투로 조진 거예요. 네, 그만큼 줄리어스 랜들의 활약이 좋았습니다만, 컨퍼런스 결승 OKC를 맞아서 1차전 28득점, 2차전 6득점, 3차전 24득점, 4차전 5득점.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의 차이가 너무 커요. 계속 지금 W자를 그리는 거죠. 그렇다면 뭐 다음 게임을 잘 해야 하긴 하는데, 글쎄요. 원정에서 열리는 엘리미네이션 경기, 탈락 위기 경기, 줄리어스 랜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줄리어스 랜들이 더 이상 과거로 회귀해서는 미네소타의 시즌이 늘어날 수가 없겠죠. 랜들의 부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OKC의 가장 큰 강점은 뭘까요? 뭐 젊음, 에너지, 데이그널트 감독의 지도력, 길저스 알렉산더의 존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탄탄한 수비라고 생각을 해요. 자, 득점을 제외한 공격 지표에서는 OKC가 도리어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미네소타가 3점도 더 좋았고 3점도 더 많이 집어넣었고 야투 성공률도 더 높았어요. 자, 하지만 OKC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 정규 시즌 수비 레이팅 1위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리바운드는 밀렸지만 허슬 수치 14스틸에 5블락이었어요. 19개죠. 반면에 미네소타는 8스틸 3블락 11개. 이 차이가 상당히 컸고요. 그 다음에 실책 유도도 훨씬 더 차이가 있었습니다. OKC의 실책은 단 14개, 미네소타는 무려 21개. 플레이오프 같은 무대에서 21개 실책 범하고 이기려면 필드골이 51.2%가 아니라 61.2%가 돼야 되고요. 3점은 43.9%, 18개가 아니라 45%로 22개, 23개 써야 되죠. 실책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실책이라는 게 미네소타가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죠. OKC의 수비에 그만큼 많이 말려든 겁니다. 이 OKC가 가지고 있는 대인 수비, 팀 디펜스 능력, 덫을 놓는 능력, 그 다음에 뭐 스턴트 동작, 윅사이드 도움 수비, 별의별 수비를 통해서 미네소타로부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실책을 이끌어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길저스 알렉산더 빼놓을 수가 없겠죠. 1차전에서 자유투 14개 던져서 11개 성공, 팀 승리. 2차전 15개 던져서 13개 성공, 팀 승리. 3차전 단 4개 던졌습니다. 팀은 패했고요. 오늘 경기 원정에서 14개나 얻어냈습니다. 14개 중에 12개를 집어넣었습니다. 4경기에서 총 47개를 얻어내서요. 총 40개를 넣었습니다. 85.1%. 자유투를 경기당 거의 12개를 던지는데 성공률이 85.1%라면 미네소타 선수들은 더 이상 파울에선 곤란한데 참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농구를 얄밉게 하죠. 오늘도 제가 해설을 하면서 약간 좀 그런 뉘앙스를 느끼셨을 거긴 해요. 길저스 알렉산더가 굉장히 연기를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울을 잘 얻어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본인도 중요한 경기임을 인지했는지 진짜 많이 넘어지고 정말 많이 유도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임스 하든의 최전성기가 생각이 났었는데 어쨌든 승자로 기억되는 건 길저스 알렉산더고요. 오늘도 14개의 자유투를 얻어내서 12개를 넣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대의 파울 작전 전부 다 집어넣었죠. 자유투 라인에 세우면 안 되는 선수입니다. 그걸 미네소타도 모를 리 없겠죠. 그런데 길저스 알렉산더는 오늘 굉장히 많은 충돌을 야기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낙법을 쓰면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저희가 언더독에서 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자유투에 대해서 굉장히 다뤘거든요.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자, 오늘 경기 끝나고 무슨 인터뷰를 했냐? 저는 길저스 알렉산더의 강철 멘탈을 느꼈어요. 제가 한번 그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유투 사냥꾼 챈트. 미네소타 팬들이 프리드로 머천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죠. 그거는
얘라이 자유투나 던지는 자유투 사냥꾼이나 자유투 몰이꾼이나 뭐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올해보다 더 많은 자유투를 던진 시즌도 있습니다. OKC가 예전보다 훨씬 더 주목받는 위치라서 더 눈에 띄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더욱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리어 칭찬이라 생각합니다. 와, 진짜 멘탈 완벽하죠. 거기에 대고 미네소타 관중들이 그냥 수준이 그런데요. 프리드로우 사냥꾼요? 그러면 지네도 던지라고 해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성숙하게 받아친 거죠. 네, 길저스 알렉산더의 가장 큰 강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앤트맨이 시비를 걸었을 때도 또 크리스 핀치 감독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자유투를 걸고 넘어졌을 때에도 절대 언론과 미네소타 팬들이 원하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을 만들지 않는 어떻게 본다면 제이슨 테이텀 같은 유형인데 오늘 경기 끝나고 이 인터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이 경기 한번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덥의 초반 3점이 빵빵 터졌고요. 자, 리바운드 잡자마자 홈그랜이 치고 들어가면서 2점. 자, 마이크 콘리의 엑스트라 패스, 제이드 맥데니얼스. 네, 초반에 3점이 좋았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미스매치라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미스매치. 그 다음에 카루소는 디빈첸조를 달고 들어가고요. 미네소타 수비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페인트 존을 에워싸죠. 트랩 더 박스. 네, 그러니까 이 박스, 요 박스를 가두는 수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미스매치니까 시간을 갖고 렉스루 드리블, 스텝백 석점이었고요. 나즈리드가 지금 더 드라이브 앤 킥. 디빈첸조는 캐치앤슛을 던져야 됩니다. 투메인 게임을 잘 하는 선수는 아니고요. 지금도 고베어 공략이죠. 그리고 나즈리드를 공략합니다. 네, 이것도 스위치를 응징하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여기서 극심한 미스매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지션상으로 미스매치가 나 있으면 필연적으로 안쪽도 미스매치. 지금 마이크 콘리가 무슨 얘기 하나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테런 셰넌 주니어가 있을 이유가 없죠. 왜냐? 지금 스위치가 됐기 때문에 뒤쪽으로 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디빈첸조가 지금 2명을 맡아야 되는 개투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점하게 되는 거죠. 서로 아예 호흡이 맞질 않았고요. 지금도 랜들 공략입니다. 줄리어스 랜들의 약한 수비를 공략을 했고요. 자, 앤트맨이 후반 들어서 조금씩 살아났고, 자, 루디 고베어가 덩크를 찍으면서 분위기를 더욱더 끌어올립니다만 항상 말씀드리네요. 상대팀 팬들을 안 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자, 요 장면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딱 좋습니다. 여기서 스위치, 알지아조 여기로 가든지 아니면 원래를 붙어서 더블팀 하든지. 근데 보시면 여기서 나즈리드가 이렇게 스크린 서 있죠. 여기서 니킬 알렉산더가 완벽한 패스를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핀을 꽂듯이 확 꽂아버리고 내가 골대 쪽으로 보는 스크린을 핀인 스크린이라고 해요. 핀인. 네, 핀인. 그래서 요거는 핀인 스크린을 지금 꽂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완전히 갇히게 되고 굉장히 좋은 플레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채동군의 외곽에서 치고 들어가서 와우! 미네소타 출신인데 미네소타에서 맹활약하고 있고요. 이번에 길저스 알렉산더의 스핀 무브. 야, 헤지테이션. 백탭을 이겨내면서 득점. 그리고 홈그랜의 멋진 컷인. 자, 에드워즈가 이게 유일한 3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디빈첸저가 오른쪽 빠지면서 석점. 자, 이번 길저스 알렉산더 한번 볼까요? 자, 드리블 칩니다. 그쵸?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루디 고베아가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렸죠. 틸트 디펜스라고 해요. 틸트. 네, 그 다음에 얘가 누구죠? 맥다니엘스인가요? 여기가 어딘가요? 자유투 라인이죠. 요렇게 뒤덮는 거를 파이어 디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틸트와 파이어를 지금 함께 쓰는 거예요. 즉 모든 선수들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덮치느냐, 파이어 하느냐, 베이스라인 쪽으로 오느냐, 틸트 하느냐. 여기서 길저스 알렉산더가 판단을 굉장히 잘합니다. 드리블 치면서 내가 상대에게도 혼란을 주지만 나에게도 판단의 시간을 갖게 하는 거죠. 치다가 딱 뒤돌아서면서 베이스라인이기 때문에 고베어를 완전 무력화시키죠. 얘는 지금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어떻게 갈 수가 없어. 저는 이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킥아웃 패스 고베어. 좋은 판단인데 와, 여기서 가랑이 사이로 이게 진짜 대거가 됐어. 대거샷이 됐고요. 안에서 고베어의 실링 스크린. 자, 이번에도 드라이브 킥. 오늘 디빈첸조 잘해줍니다. 120대 114. 자, 돌파에 이은 레이업.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결정적인 수비 실수를 활용하는 OKC죠. 자, 보시면 여기서
지금 너무 깊게 들어와 있죠. 지금 사촌간의 맞대결인데 뒤에 고베어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제이덥을 벌이는 이 수비가 맞나? 물론 제이드 맥데니얼스가 고베어가 개투 상황을 잘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수비의 약속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완전히 장벽을 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니켈 알렉산더 워커가 훌륭한 대인 수비였음을 감안한다면 너무 지금 떨어져 있지 않았나. 그잖아요? 한 4, 5m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만큼 와서 컨테스트를 해야 되니 안 되는 거죠. 맥데니얼스의 완벽한 수비 실수였습니다. 자, 맥데니얼스 블락샷, 치명적인 블락샷 하지만 리바운드에 있는 석점, 마지막 희망이 있었습니다만 자, 여기서 125대 113 그리고 역으로 하는 파울 작전. 이게 지금 3점을 못 던지게 만들었고요. 지금도 역으로 하는 파울 작전이었고 역으로 하는 파울 작전이기 때문에 이걸 넣어봤자 128대 127. 그 다음에 미네소타 지금 타임아웃이 없잖아요. 이 표시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앤트맨이 이 자유투를 일부러 흘립니다. 역으로 하는 반칙 작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NBA를 재미없게 만드는 요소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아이러니가 있죠. 이구를 일부러 놓쳤는데 이거를 길저스 알렉산더가 받으면서 이렇게 관중이 받았을 때 시간이 0.3초 엘리웁밖에 안 되죠. 0.4초가 남았을 때는 잡아서 던질 수 있어요. 트렌튼 터커 룰에 의해서 0.4초까지는 잡고 던질 수가 있지만 0.3초 이하로 남으면 엘리웁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경기가 다소 허무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OKC 원정에서 1승 따내면서 3승 1패. 이제는 클로즈아웃 게임. 미네소타는 이제 곧바로 엘리미네이션 경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모레 이 경기 장소 옮겨서 열리게 되고요. 모레면 목요일이죠. 제가 이 경기도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오늘 경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